문화계 블랙리스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윤선 장관, 김규춘 전 실장도 구속이 됐습니다만 지금 많은 언론들의 관심, 스포트라이트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쏠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장관으로 구속이 된 첫 사례란 불명예를 조윤선 전 장관이 안게 됐으니까요, 말이죠. 그런데 박 교수님, 네. 조윤선 전 장관 구속된 뒤에 모습, 언론에서는 수척해진 모습이다 하는데 거기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구속된 다음에 화장하고 나올 겁니까? 네. 그런 민낯의 얼굴을 조윤선 전 장관이 보였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펑펑 울었대요. 왜 운 거예요? 글쎄 왜 울었을까요? 네. 진짜? 아직도 억울한 거예요? 저는 아마 글쎄요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울었다는데 너무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요. 아하,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조윤선 장관은 지금 검찰 특검이 바뀌고 난 대목은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하. 문화융성을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네. 당시에 청와대에서 리스트를 쓰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했고 네. 청문회에서 거짓말했습니다. 아하. 심지어는 증거까지도 은폐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밖에 나와서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네. 평창 올림픽을 자신의 힘으로 주도하지 못해가지고 네. 혹시 억울해서 아하. 펑펑 운다. 아하.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합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안 약해요. 안 약하죠. 예. 네. 조윤선 이제 전 장관은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윤선 전 장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아하. 이건 저는 역사에 남을 재판이라고 봐요. 네. 어떻게 그래도 문화를 좀 안다는 장관이 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네. 2016년 오늘, 2017년 오늘 일까지 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네. 조윤선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펑펑 울면서 우리 또 박 교수님은 운 것 좀 초점 맞추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조심해가며 반듯하게 살았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옆에 변호사들이 있는데도 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이 직접 스스로를 변론했다는데 이런 얘기 했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다. 이런 말로 말문을 열고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잘해보려고 했다. 평창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한 뒤에 문체부 장관이 된 뒤에는 본연의 업무에 너무 바빠서 블랙리스트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답니다. 황 소장님. 근데 조윤선에게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또 추진했냐. 네. 이게 아니라 문화체육부 장관에 오기 전에 2014년부터 15년 1년 동안 1년 이상을 이 청와대에 그러니까 뭡니까?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네. 사실상 세월호 직후부터 블랙리스트가 본격화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 부서의 산하 비서관들이 만들어서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줬다. 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원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본인은 자신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요 성실하게 일해도 엄청나게 열심히 삽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네. 그래도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런데 네. 저분은 자신이 성실하게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기회들을 재주가 좋았은지 탁월한 재주가 있었는지 했고 심지어 펑리 위안입니까? 시진핑 부인이 왔을 때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까지도 이렇게 했고요. 네. 문화가 답이다, 문화가 힘이다 이런 말들을 곳곳에서 책대 놓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 문화를 갖다가 그렇게 운영하느냐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저분은 반드시 자기 반성하는 이야기를 이 일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잘 배우고 좋은 집안에서 엘리트로 컸어요. 네. 저런 식으로 사고해서 가게 됐을 때 네.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억울할 뿐일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그런 일에 약간 끼어들어서 이 지경이 됐나. 그래서 아직도 개인이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고생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의원님께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네. 한 언론 보도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장관직을 유지해서 평창올림픽을 내가 치를 수 있게 해달라.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을 추스릴 사람도 본인이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 펑펑 쏟았대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책임감입니다. 네. 이 언론 보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멘트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황 소장이 제주가 좋은지 했는데 제주 좋죠. 그 제주라는 게 대통령님을 굉장히 잘 모신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님을 잘 모셨는 게 대통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들 생각과의 간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자기는 좀 그 중간에서 항상 면밀하게 네. 지켜보면서 소위 말하는 균형과 견제의 역할도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그것이 네. 자기가 반듯하게 살았다는 그 반듯의 기준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기가 반듯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의 가까이에서 권력자가 원하는 걸 하는 데에만 너무 충실했다고 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상황에서 본인은 억울하지만 네. 국민들로서의 비난부터 네.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박 교수님께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네. 원래 하시고 싶었던 말씀과 엮어주세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윤선 전 장관이. 또 장관이 되기 전에 대통령 정무수석을 할 때도 세월호 참사 수습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블랙리스트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무수석을 맡아서 한 달 넘게 안산에 머무르며 피해자 유족을 위로했답니다. 정말요,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 수습에 뭘 했습니까?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 뭘 했어요? 뭔 그러니까- 조언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잘 보좌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 그러면 반성이라든지 성찰이 없는 겁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겠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박 대통령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어떤 뭐 공범들이에요. 네. 자, 봐보세요. 조윤선 장관만 하더라도 맨 초기에 박 대통령의 대변인,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네. 여성부 장관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정무수석이 됐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도대체 별로 능력도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야 또는 국회와의 소통이 안 된다는 타이밍에 네. 조윤선 장관이 조윤선 수석이 뭘 할 수 있을까?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갔어요. 그러다가 세월호 터졌습니다요. 네. 세월호 이후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도 세월호 지금 진상조사 잘 되고 있습니까? 거의 박살나버렸습니다. 반성할 사람이죠. 네. 그런데 또 그 뒤에 또 문화체육부 또 장관이 됐어요. 네. 왜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네. 출세를 한 사람이고 네. 이런 과정 때문에 사실은 박 대통령의 국정을 어떻게 보면 농단했던 네. 한 팀이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은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죄할 사람이 네. 억울하다고 눈물을 펑펑 흐른다고 얘기는 저는 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김기춘 전 실장도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되고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있으면 자기가 그 먹은 식판은 자기가 씻어야 됩니다. 그 식판도 직접 깨끗하게 있어서 반납을 하고 있답니다. 법꾸라지로 불렸던 김기춘 전 실장. 본인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한땐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기춘 전 실장. 안 변호사님, 뭐 저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그렇죠. 설거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구치소 독방이라고 하는 것이 약 1평에서 2평 정도 네.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안에 화장실까지 다 갖춰져 네. 있고요. 화장실하고 뭐 매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식판 이거는 다 씻어서 내놔야 되고 네. 또 음식이 입에 맞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외식은 좀 힘드실 거고 예,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든 저렇든 뭐 국민은 다 네. 그 피의자로 혹은 피고인으로 들어가게 네. 되면 마땅히 따라야 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아마 충실하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직 뭐 죄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두 사람 보면서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을 보면서 참 권력이 무상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윤선 장관, 뭐 김기춘 전 실장도 구속이 됐습니다만 지금 많은 언론들의 관심, 스포트라이트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쏠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장관으로 구속이 된 첫 사례란 불명예를 조윤선 전 장관이 안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박 교수님, 네. 조윤선 전 장관 구속된 뒤에 뭐 모습, 뭐 언론에서는 뭐 수척해진 모습이다 하는데 거기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뭐 구속된 다음에 화장하고 나올 겁니까? 네.
그런 민낯의 얼굴을 조윤선 전 장관이 보였는데 뭐 구속 전 피의자심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펑펑 울었대요. 왜 운 거예요? 글쎄 왜 울었을까요, 네. 진짜? 아직도 억울한 거예요? 아, 저는 아마 글쎄요,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울었다는데 너무 그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요. 아하,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조윤선 장관은 지금 검찰 특검이 밝히고 있는 대목은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하. 문화융성을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네. 당시에 청와대에서 리스트를 쓰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했고 네. 청문회에서 거짓말했습니다. 아하. 심지어는 증거까지도 은폐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밖에 와서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네. 평창 올림픽을 자신의 힘으로 주도하지 못해가지고 네. 혹시 억울해서 아하. 펑펑 운다. 아하.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합니까? 아.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안 약해요. 안 약하죠. 예. 네. 조윤선 이제 전 장관은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윤선 전 장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아하. 이건 저는 역사에 남을 재판이라고 봐요. 네. 어떻게 그래도 문화를 좀 안다는 장관이 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네. 2016년 오늘, 2017년 오늘 일까지 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네. 그 조윤선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펑펑 울면서 우리 또 박 교수님은 운 것 좀 초점 맞추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조심해가며 반듯하게 살았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옆에 변호사들이 있는데도 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이 직접 스스로를 변론했다는데 이런 얘기했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다. 이런 말로 말문을 열고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잘해보려고 했다. 평창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한 뒤에 문체부 장관이 된 뒤에는 본연의 업무에 너무 바빠서 블랙리스트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답니다. 황 소장님. 근데 조윤선에게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또 추진했냐. 네. 이게 아니라 문화체육부 장관에 오갔을 때는 네. 고생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의원님께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네. 한 언론 보도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장관직을 유지해서 평창올림픽을 내가 치를 수 있게 해달라.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을 추스릴 사람도 본인이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 펑펑 쏟았대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책임감입니다. 네. 이 언론 보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멘트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황 소장이 제주가 좋은지 했는데 제주 좋죠. 그 제주라는 게 대통령님을 굉장히 잘 모신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님을 잘 모셨는 게 대통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들 생각과의 간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자기는 좀 그 중간에서 항상 면밀하게 네. 지켜보면서 소위 말하는 균형과 견제의 역할도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그것이 네. 자기가 반듯하게 살았다는 그 반듯의 기준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기가 반듯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의 가까이에서 권력자가 원하는 걸 하는 데에만 너무 충실했다고 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상황에서 본인은 네. 억울하지만 네. 국민들로서의 비난부터 네.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박 교수님께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네. 원래 하시고 싶었던 말씀과 엮어주세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윤선 전 장관이. 또 장관이 되기 전에 대통령 정무수석을 할 때도 세월호 참사 수습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블랙리스트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무수석을 맡아서 한 달 넘게 안산에 머무르며 피해자 유족을 위로했답니다. 정말요,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세월호 참사 수습에 뭘 했습니까?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 뭘 했어요? 뭔 그러니까- 조언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잘 보좌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반성이라든지 성찰이 없는 겁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겠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박 대통령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어떻게 보면 공범들이에요. 네. 자, 봐보세요. 조윤선 장관만 하더라도 맨 초기에 박 대통령의 대변인,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네. 여성부 장관이 됐어요. 네. 그 난 다음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정무수석이 됐습니다. 네. 그때 하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도대체 별로 능력도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야 또는 국회와의 소통이 안 된다는 타이밍에 네. 조윤선 장관이 조윤선 수석이 뭘 할 수 있을까?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갔어요. 그러다가 세월호 터졌습니다요. 네. 세월호 이후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도 세월호 지금 진상조사 잘 이 전에 2014년부터 15년 1년 동안 1년 이상을 이 청와대 그러니까 뭡니까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네. 사실상 세월호 직후부터 블랙리스트가 본격화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 부서의 산하 비서관들이 만들어서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줬다. 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원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본인은 자신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요 성실하게 일해도 엄청나게 열심히 삽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네. 그래도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런데 네. 저분은 자신이 성실하게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기회들을 재주가 좋았은지 뭔 탁월한 재주가 있었는지 했고 심지어 평리 위안입니까? 시진핑 부인이 왔을 때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까지도 이렇게 했고요. 네. 문화가 답이다, 문화가 힘이다 이런 말들을 곳곳에서 책대놓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 문화를 갖다가 그렇게 운영하느냐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저분은 반드시 자기 반성하는 이야기를 이 일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잘 배우고 좋은 집안에서 엘리트로 컸어요. 네. 저런 식으로 사고해서 가게 됐을 때 네.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억울할 뿐일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그런 일에 약간 끼어들어서 이 지경이 네. 됐나. 그래서 아직도 개인이 네.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제가